자, 오늘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폐가 종이였는데 이 화폐 종이가 전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돈이 없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올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의 실험에 들어갔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모의 시범 사업을 끝내고 올해 일반인들부터 일단은 발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워낙 인구가 14억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뭐 우리나라 5천만 명 정도처럼 그냥 풀 수가 없는 거고, 한 개의 구를 갖다가 시범 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요즘 또 뜨고 있는 게 있죠. 비트코인 2017년 18년에 떴는데, 이 디지털 화폐의 전체적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화폐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로 나눠 볼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게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크립토 커런시,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가장 큰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원장 기술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한 것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거래한 그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A와 B가 거래한 그 거래가 블록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거래 블록이 B와 C의 거래에 포함이 되고 교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C하고 D의 거래에 앞에 있던 거래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10분마다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확인을 하고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만들어지면서 완전 신뢰성과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되는 그런 화폐가 암호화폐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죠. 뭐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도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한 개당 5,5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1달러도 안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5,500만 원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 내가 사고 싶은 만큼 하면은 뭐 0.0001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니까, 코인 거래소에서 이런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죠. 예, 가상 세계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의 제페토에 들어가서 내 아바타를 가지고 옷을 꾸민다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이러려면은 잼이라는 그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가상 화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잼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버 머니, 또 게임 머니도 있죠. 예, 그리고 예전에 했던 뭐 도토리 같은 거, 싸이월드에 이런 게 이제 가상 화폐가 되겠죠. 가상 세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전자화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페이,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뭐 토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위챗페이도 있고 뭐 알리페이도 있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전자화폐들, 뭐 신용카드도 전자화폐죠. 신용카드도 있고 뭐 체크카드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런 전자화폐의 단점은 계좌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는 전자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계좌 간 이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좌가 없으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전자화폐 은행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지하 금융, 그렇죠?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은행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화폐가 지금까지는 대세였는데, 화폐는 뭐예요? 화폐라는 거는 2가지 큰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교환의 기능이 있고, 물물 교환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저장해서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자산이 희귀하면 대표적인 금이죠. 금 같은 경우는 유한하기 때문에 물질이 희소하잖아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종이돈이 왔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종이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염도 되고, 또 종이돈을 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걸 이제 CBDC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상화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 이건 탈중앙하고, 이거는 중앙하고 관계없이 개인과 개인들이 서로 거래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 중앙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돈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가서 어디가 있는지 중앙 서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빅브라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제일 먼저 지금 시범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시범 사업이 끝났고 이미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5만 명을 추첨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사용하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거를 갖다가 중앙은행에 보내면 그만큼 디지털 머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인터넷이 없어도 되는 거야. 산에서도 되는 거예요. 얘는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인터넷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산에 가서도 되니까 또 펑이펑이라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그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여기 블록체인의 어떤 그 암호 기술, 이 암호 기술이 여기도 들어가요. 유일하게 암호 기술이 들어가서 복제를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요 기술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 중앙은행이 프로그래밍된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발행한 돈이라는 것만 암호화된 것 뿐이고 나머지는 전자결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자화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암호화폐 중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프라고는 달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1달러를 주면은 뭐 1테더를 준다든가 아니면 1다임을 주는 거예요. 1다임은 페이스북에 이 리브라가 이제 다임으로 바뀐 거예요. 이 페이스북이 25억 명이 사용하는데 25억 명이 그냥 뭐 환전 수수료도 없이 서울에서 에콰도르까지 결제가 바로바로 되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되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이잖아요. 달러를 쓰면서 달러를 줬다가 못 주면 이자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를 일으킨 게 이제 미국인데 지금 가장 먼저 나가고 있는 중국 CBDC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로 전 세계가 무역을 한다면 달러는 이제 안 쓰는 거죠. 달러를 안 쓰면 달러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달러 패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 2022년 그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이거를 이제 선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 그동안에 기축통화라고 했던 달러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88%가 80% 이상이 이 CBDC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원화가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화폐 개혁을 해야 돼요. 전에 한번 했죠.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면 화폐가 10억짜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이제 화폐를 1000단위로 깎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물가 상승이 또 올라갈 압력이 있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CBDC 중앙은행이 마련한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개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자산의 가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